제가 오늘은 잠이 안 와서 뭐를 올릴까 하다가 이행 청구 신청할 때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또는 집주인이 이제 허브에 가입을 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행 청구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내용증명이라는 거는 현재 이 집의 주소지, 그리고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집주인의 연락처랑 또 집주인의 주소, 그리고 제 연락처, 제 주민번호, 이게 기입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관련된 내용증명 서식 같은 게 많아요. 저는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출력을 해서 우체국에 가서 등기를 보내야 돼요. 등기를 보내는데 그 안에 내용에 현재 이 집에 얼마의 전세를 들어있는데 이게 전세 만료 기간이 언제니, 그 기간이 지나면 나는 전세를 연장하지 않겠다. 그러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문자로 똑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을 해서 답변을 받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캡처를 해 놓으시고요. 근데 흔히 뭐 이제 명의만 빌려서 갭 투자를 해서 그 전세금을 날려먹는 경우, 브로커랑 부동산이랑 그 명의 빌려준 친구, 집주인이죠. 요 사람들이 다 짜고서 전세금을 다 털어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허그에서 안심전세를 가입을 했으니 허그에서 돈을 받아라 이렇게 배를 째거든요. 근데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근데 보냈는데 저는 첫 번째 반송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에 보냈고, 두 번째에 제가 집주인이랑 통화를 했어요. 내가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내용증명을 받아라. 두 번째에 받았거든요. 이렇게 받으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이 이제 내가 보냈고 상대방이 받았다라는 거를 증명서 같은 걸 뗄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 받아 놓으세요. 근데 만약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뭐 폐문부재라든지 뭐 주소지 불명이라든지 일단은 내용증명 받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3번 정도 보내시고, 내용증명 3번 보낸 그 서류 있죠, 봉투랑 서류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법원에 가세요. 소재지 법원. 이 전세가 들어있는 요 집의 소재지 법원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공시송달로 그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집을 뭐 전세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공시송달 제도가 있거든요. 공적으로 전달했어란 제도예요. 그래서 공시송달로 해서 요 서류를 받아 놓으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 계약 날짜 만료 전 뭐 2개월인가 그때 전까지 내용 증명을 받아 놓으라고 해요. 근데 훨씬 일찍 하셔도 돼요. 저는 거의 1년 전에 내용 증명을 받아 놨어요. 이건 미리미리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 만약에 만료 날짜 뭐 2달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기 시작하시면 이게 내용 증명이나 공시송달이나 이런 게 그 기간이 도래해서 이행 청구를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용 증명이 반송됐을 때 그 등기상으로 집주인의 주소지 있죠, 그거를 초본을 뗄 수가 있거든요. 우체국에 가면 반송된 내용 증명을 제출을 하면 그 주민센터에서, 동사무소에서 집주인 초본을 떼줘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소지로 다시 보내셔야 돼요. 반송됐을 경우에는. 첫 번째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 사본 있죠,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허브에 안심전세에 가입을 하면 대출을 받은 은행에 계약서에 원본이 있어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원본. 근데 은행에 전화를 하시면 은행에서 사본을
등기로 보내줘요. 그리고 사실은 주민센터에도 사본이 있긴 한데 은행에서 뭐 무료로 그 사본을 보내주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미리 전화를 해서 사본을 받아 놓으세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허그에다가 반드시 연락을 해서 이 집주인 변경된 거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저 모르게 집이 팔렸다 그러면 한 달 내에는 그 계약을 무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날리기가 좀 애매하겠죠. 이게 흔히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를 매매를 무효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돈 가지고 날르고 튀는 게 좀 예방은 돼요. 일단 그렇게 됐고,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제거, 토본, 그리고 인감 2개, 그리고 은행에다가 제가 입금한 전세금 입금한 내역 있죠, 거래 내역서, 그것도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출력할 수 있거든요. 출력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가져가세요. 그리고 집주인 바뀌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사본 이것도 갖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인감도장도 필요해요. 왜냐면 허그에서 이행 청구를 할 때 도장을 찍는데 거기에 인감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그것도 가져가시고 주민등록증 앞뒤 카피한 것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은행, 내가 처음에 전세 대출을 받은 은행이 있을 거고 그 통장 있잖아요. 그것도 카피를 하셔야 돼요. 그 카피해서 가져가시고 그 정도 그렇게 이제 들고 가시면 그 허그에서 중간중간에 문자 카톡 같은 데 날라와요. 거기에 보면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도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행 청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예요. 이거는 소재지 법원에다가 접수를 하는 거고 가면 은행에서 뭐 인지세라든가 뭘 좀 돈을 내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은행도 정해주거든요. 그러면 은행 그날 하루 아예 잡고 가셔야 돼요. 아침에 일찍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서 일찍 가셔가지고 은행 가서 돈 낼 거 내고 은행 가서 돈 낸 거 영수증 갖고 와서 그 법원에다가 서류를 내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해줘요. 그거는 며칠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거 하는 날짜는 제가 이게 뭐 5월 13일까지 전세가 만료다. 그러면 그 다음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행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제가 어제 허그의 보증기간이 올해 6월 12일까지예요. 근데 계약서상으로 5월 13일까지만 계약이고 5월 13일날 만료가 돼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행 청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4년 5월 13일 이 계약 만료면 2024년 6월 14일에 가시면 될 거예요. 아마 저는 딱 그렇게 맞춰서 갔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가시는 게 좋아요. 요즘에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늦게 가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쪽 허그 쪽에서 뭐 서류 쓰는 게 몇 장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쪽에서 서류를 다 주시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 다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가 써야 될 거 다 쓰게 하고 도장 찍고 그리고 제출하면 일단 신청은 끝나요. 신청을 하고 나서 3일 정도가 지나면 서류가 접수됐다는 카톡으로 문자가 하나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서야 접수가 된 거예요. 그 담당 그 서류 접수 받으시는 분한테 제가 그러면 이거 보증금을 받는데 이거 심사를 받아서 심사가 승인이 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여쭤봤는데 요즘에는 전세 사고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일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저는 허그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2달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4달로 기간이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아마 올해 말쯤 되면 전세 사고가 폭탄처럼 터질 거예요. 왜냐하면 2022년 6월 정도부터 집값이 추락하기 시작했고 2022년 12월에는 거의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 집값의 한 40%가 떨어졌고요. 빌라도 현재 그 당시에 3억짜리 전세가 지금은 2억 정도밖에 안 해요, 전세를. 제가 지금 사는 집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매매가가 이제 2억 5천 정도가 됐었고, 전세도 2억 3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집이 2억도 안 해요. 1억 5천에도 안 살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저도 아직 한참이 남았지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언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검색도 엄청 많이 하고 알아보기도 많이 알아보고 경찰서도 되게 여러 번 가고 주택공사도 여러 번 갔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터지면 다 제가 알아서 해야 돼요.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정말 일사천리로 빌려줘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든지 그 중간에 브로커가 껴있어요. 근데 브로커가 뭘 하냐면 집주인으로 세울 친구들을 모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브로커가 부동산이랑 다 연결돼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언제 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법적으로 경찰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웬만큼 큰 게 아니면 뭐 사고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도와줄 거라고 믿지 마시고 주택공사가 이걸 도와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은 뒷감당은 세입자가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피곤하게 몇 년씩 고생을 할 바에는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속 편하겠죠? 저는 승인이 나면 저는 본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2번 다시 저는 전세에 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아이가 있고 뭐 이렇게 본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너무 고통스럽겠죠, 사실은. 올 연말이 되면은 이 케이스가 엄청 거의 맥시멈으로 터질 거라서 자기가 유사한 사례가 있거나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의심이 되시면 미리미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전세 허구에 가입했어도 전세를 살고 계시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반드시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서 내용 증명을 미리 받아 놓으세요. 내용 증명이 받아지지 않으면 굉장히 이 절차가 되게 복잡해지고 지연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단 댓글을 주세요. 저는 아직 심사 승인도 안 났고 뭐 돈도 아직 못 받은 상태지만 아직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저처럼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기다리는 사람,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행 청구 뭐 신청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그분들은 저처럼 또 매일 검색하고 매일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그러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고통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고통의 시간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전세 사기 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에 속지 마시고요. 부동산 믿지 마세요. 그들 대부분 다 가해자입니다. 대한민국에 가해자가 아닌 부동산이 있을까요, 과연? 이 갭 투자가 유행처럼 번져서 모두가 그걸 했어요. 2021년, 22년. 그러니까 그들 믿지 마시고 부동산 말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 꼭 인사해. 구독자님들한테 인사해. 전세에 들어가지 마세요. 알았지? 인사해. 꾹. 안녕.